이무와 아이기스는 오로성과 검은 수염의 적단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겐타이를 호출하였고, 겐타이는 부름을 받고 이무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아이기스를 보며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침착하며 이무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겐타이 현재 피거랜드 가문과 몽키 가문, 검은 수염의 적단과 오로성이 격돌 중이다. 최악의 경우 나 역시 출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세계 정부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프로젝트가 임박했으니 이 녀석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이스트블루로 향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침착하게 머리를 굴리며 이무의 의중을 파악하려 하였고, 이때부터 겐타이는 샴록과 내통 중이었기에 자신이 얻은 정보들을 샴록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이무를 떠봅니다. 겐타이는 창조주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이스트블루로 향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갈링성, 샴록성, 2호성 그분들이라면 분명 몽키디 거프를 수월하게 제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능청을 떨었고, 이무는 현재 몽키디 루피의 행방이 묘연하며 그의 기운이 이스트블루에서 느껴진다. 만에 하나 몽키디 드래곤에 이어 몽키디 루피마저 그곳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귀중한 전력을 모두 잃을지도 모르지. 이 녀석이 책임지고 그들을 보좌해라. 물론 우리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 녀석은 나설 일조차 없을 테지만, 또한 무는 빨간머리 샹크스를 신자로 만들 생각이다. 이스트블루에 빨간머리 샹크스가 나타난다면 그를 샴록에게 인도해라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이무가 말한 프로젝트가 일전에 샴록이 말해주었던 이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남자의 부활임을 어렴풋이 눈치챘고, 겉으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알겠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곧바로 이스트블루로 향한 뒤 한적한 곳에서 도청을 피하여 샴록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말해주었고, 이는 샴록이 피거랜드 가문 대 몽키 가문에서 루피를 기다리고 태고의 신을 기다리며 자신의 작전에 확신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겐타이는 샴록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뒤 매우 빠른 속도로 이스트블루로 향하며 가장 평화로운 바다가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시발점이 되는 건가 흥미로운 모순이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무는 겐타이가 권력의 방에서 빠져나간 뒤 대형 스크린으로 검은 수염의 적단과 오로성의 대결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이무는 아이기스 승부의 행방을 어떻게 예상하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검은 수염 티치, 그는 세턴성의 권능을 흡수하기 이전 이미 세턴성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턴성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한 현재 그의 무력은 단연코 오로성을 능가할 것입니다. 허나 금사자 시키,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메에눈 미오크, 셋의 전력은 냉정하게 오로성 개개인에 비해 부족합니다. 다만 검은 수염의 적단은 퀘이사라는 거함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기에 현재로선 오로성조차 그들의 진격을 막는 것이 버거우며, 만약 도신 류마가 부활한다면 오로성의 패배 확률은 100%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역시 오로성들에겐 무리였단 말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아이기스는 하지만 도신 류마가 부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검은 수염 티치가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이자 디아보리족으로서 망자를 되살릴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는 증거이며, 태고의 신을 부활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기에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도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닌 티치가 아나스타시스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물론 어차피 무와 네가 나선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 정도를 격파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밀짚모자 루피조차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소환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와 아이기스는 차분히 오로성과 검은 수염의 적단의 대결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시키는 힘을 합쳐 워큐리를 격파하기로 결정하였고, 크로코다일은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모래 폭풍을 소환하여 워큐리의 행동을 묶어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16발의 성스러운 흉탄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하였고, 시키는 패왕 참파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안면을 노렸고,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시키의 공격이 일제히 워큐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자신의 얼굴에 무장색 패기조차 두르지 않았고 봉이의 형태로 변화한 뒤 그저 지루하다는 듯 이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고,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시키의 공격은 너무나도 손쉽게 소멸되어 버립니다. 크로코다일은 이를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막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만 이리도 간단히 막을 줄이야 라고 말했고, 시키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 돼지 자식 어떻게 되먹은 방어력이야. 저 정도면 록스, 로저, 뉴게이트도 뚫기 힘들겠는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도플라밍고는 꽤나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과연 말이 좋아해서 떠돌던 소문이 사실이었군. 오로성 중 최강은 단연코 존재하며 실질적인 오로성의 리더 역시 존재한다는 소문. 타 오로성에게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리던 모습,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던 녀석, 워큐리성, 저 녀석이 최강의 오로성이었나 라고 말합니다. 워큐리는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시키를 바라보며 이 정도 공격으로는 내게 상처조차 남기지 못한다. 감히 세계 정부에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우선은 경고음을 들려주마 라고 말한 뒤 폐왕색 포효를 사용하였고, 워큐리의 폐왕색 패기가 무서운 기세로 전방으로 방출되며 지하와 고층 건물에서 포격과 지원을 이어가려던 크로스길드 잡졸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렸으며 크로스길드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바다가 심하게 일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도플라밍고는 폐왕색 포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겨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표정을 구겼고, 크로커다일의 몸 일부가 박살나며 모래로 변하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키조차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내 평생 이토록 강력한 패기를 보게 될 줄이야 라고 말하며 순간 흰수염 록스티 집의 골디로저, 몽키디거프, 생고쿠를 떠올리며 자신과 함께 바다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강자들조차 워큐리의 기량과 폐왕색 패기와 비교하자면 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시키의 자존심상 쉽사리 워큐리의 우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고, 시키는 폐왕색 포효를 버텨낸 뒤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다가가 자신의 검 오토와 코가라시의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사자 천절곡을 사용하여 워큐리의 앞면을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키의 분노의 일격에도 불구하고 워큐리는 멀쩡한 모습을 보였고, 시키는 되려 워큐리에게 가까이 접근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뿔에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공중으로 점프하여 시키를 들이박아 버렸고, 시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는 절망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워큐리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선보이며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시키의 협공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매섭게 돌진하며 우선 시키부터 처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워큐리의 공격을 손쉽게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매우 거대한 바위를 통째로 들어올려 그대로 워큐리를 향해 던져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실을 매우 광범위하게 소환하며 일시적으로 워큐리의 다리를 묶어두는 데 성공하였고, 크로커다일은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워큐리의 눈을 노리며 영리하게 급소를 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들과 워큐리의 격차는 너무나도 컸고, 워큐리는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자신의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인 무장 돈벽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크로커다일, 시키, 도플라밍고의 협공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이들을 상대할 때는 사탄의 폼이 더 적합함을 깨달았고,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워큐리가 사탄의 형상으로 변함과 동시에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며 마치 밤처럼 변하기 시작했고, 하늘에선 피로 된 비가 쏟아져 내리며 호러틱한 광경을 연출했고, 크로커다일은 인상을 우기며 비가 오는 상황은 썩 유쾌하지 않은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약점이 액체임을 고려하여 비가 오는 순간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 성능이 저하됨을 느끼며 불쾌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플라밍고는 답지 않게 꽤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 워밍업은 끝났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시키는 워큐리의 압도적인 패기를 느끼며 오로성 이 정도로 강했었나 라고 말합니다.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시키가 감탄할 틈도 주지 않고 워큐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들에게 다가왔고,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시키의 움직임을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보다 패기의 숙련도가 월등히 높았던 시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능력에 저항하나 냉정하게 말해서 해군대장급에 한참 못 미치는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은 워큐리의 능력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며 빈틈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우선은 지략가이자 성가신 능력을 가진 크로커다일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로 크로커다일에게 접근합니다. 크로커다일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접근을 눈치챈 뒤 사막의 저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모래를 응집시켜 워큐리의 복부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크로커다일의 사막의 저주를 너무나도 손쉽게 막아낸 뒤 크로커다일 세계 정부의 개로서 살아갔다면 보잘것없는 목숨 따위는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고웃음을 치며 과거에 후회하는 건 루저나 하는 짓이지 난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로성 나으리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은 뒤 사탄의 심판을 사용하여 피로 물든 핏비창을 구현화시킨 뒤 곧바로 크로커다일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크로커다일은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아직 워큐리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고 워큐리의 사탄의 심판으로 인하여 구현화된 피로 물든 핏비창이 꿰뚫은 목표물을 향하여 수십 마리의 악마들이 일제히 접근하여 크로커다일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크로커다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전신에서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나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날아와 실실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악마들의 목을 따버리는데 성공하며 크로커다일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크로커다일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도플라밍고는 쓰러진 크로커다일을 바라보며 훗 그 자식 추한 꼴을 보이는군 이라고 말하며 은근히 크로커다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워큐리는 도플라밍고를 바라보며 도플라밍고 돈키호테 가문의 이다나 이 녀석과 호밍은 천룡인으로서의 긍지를 버리고 하계로 떠나 천룡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오늘 그 죄를 묻도록 하마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워큐리를 바라봅니다. 워큐리는 재빠르게 크로커다일을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한 뒤 도플라밍고를 이어서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밟고 있던 지면이 통째로 떠올랐고 공중에서 시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워큐리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워큐리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하였고 봉이의 형태가 아닌 사탄의 형태였던 워큐리는 공격을 정면으로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척을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몸을 유동적으로 만들며 마치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처럼 시키의 공격을 흘려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에솔리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다리를 무장색 패기로 경화한 뒤 배양색 패기도 추가적으로 휘감으며 위력을 극대화하며 워큐리의 안면을 걷어차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는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시키 트리오가 워큐리에게 가한 최초의 유효타가 되었고 워큐리는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시키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하하하하 제법이구나 애송이 배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는 강자는 극소수인데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의 실력을 인정해줍니다. 참고로 도플라밍고는 과거 정상결전 어게인 당시 쌍디에게 패배한 뒤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하며 배양색 패기를 휘감는 법을 터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방만으로 워큐리라는 거함을 침몰시키기란 불가능했고 워큐리는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한 뒤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고 워큐리는 여흥이 길었구나 추태를 보였어 라고 말한 뒤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서늘한 한기와 원혼 악마들의 절규, 울음, 비명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며 지옥을 그대로 구현화시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마신 절파 천수를 사용하여 거대한 낫을 든 사탄을 구현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거대한 낫을 든 사탄은 순식간에 도플라밍고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며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막아섰으며 시키 역시 멀찍이서 사자천수를 사용하여 지원해 주었고 거대한 사자 모양의 참격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워큐리가 구현화시킨 거대한 낫을 든 사탄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와 시키의 합공도 워큐리의 마심 절파천수를 막아서기란 역부족이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낫을 든 사탄은 도플라밍고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도플라밍고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쓰러지며 거대한 바위 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멧돼지 폼도 성가시지만 전력은 저 괴물 같은 모습이란 소린가 라고 중얼거린 뒤 둥실둥실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도플라밍고가 쓰러진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하늘 높이 올려보내며 우선은 도플라밍고를 싸움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칩니다. 머큐리는 홀로 남은 시키를 바라보며 외로워 마라 금사자 피덩이들의 곁으로 보내주마 라고 말했고 시키는 기세에서 눌렸지만 대두목으로 불렸던 거물 해적답게 이내 공포를 호승심으로 치환한 뒤 지하하하하 기대되는군 이 녀석의 힘의 끝이 허나 이 금사자 시키도 만만한 몸은 아닐세 오늘 어쩌면 세계정부 최고의 권력 오로성 중 1인이 죽을지도 모르겠구만 이라고 소리칩니다. 나스로는 빠르게 지하무덤으로 향하며 티치가 도신 류마를 부활시키려는 것을 막아서려는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나스로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나스로를 얼려버리나 나스로는 손쉽게 이를 파괴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초대기철을 꺼내들었고 초대기철은 수많은 원혼을 집어삼킨 요도였기에 검집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섬 전체에 서늘한 기운과 원혼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며 지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으며 아오키지 역시 종으로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나스로는 아오키지를 바라보며 아오키지 네 녀석이 해군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시시한 낭만 따위를 좇는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세계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는 것이며 누군가는 타인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지 결정적으로 그날 저의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며 과거 오하라 사건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스로는 시시하다는 듯이 아오키지를 바라보며 호기심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들 하나 호기심이 독이 되어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질비하지 아오키지 네 녀석도 마찬가지다. 고작 세계의 진실 따위가 해군 대장으로서 쌓아올린 명예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세계의 진실이 어떻게 쓰여있던 세계는 세계정부라는 이름하에 재개편되었다. 그 사실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오키지를 향해 접근하였고 아오키지는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아오키지는 나스로가 자신에게 접근하자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나스로의 위치를 읽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로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에 아오키지가 예상한 타이밍보다도 한참 빠르게 아오키지의 앞에 등장하였고 나스로는 순식간에 아오키지의 어깨를 베어버린 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키자루 녀석보다도 빠른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은 성가신데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나스로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을 모조리 열려버리며 우선은 나스로의 접근을 차단하며 점점 나스로의 속도에 익숙해져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로는 아오키즈의 얼음을 단칼에 베어버린 뒤 자신의 검 초대기철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폐양색 패기와 검기를 동시에 방출하는 마치 로조와 샹크스의 카무사리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아오키지를 공격하였고 아오키지는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패기와 검기의 덩어리가 아오키지에게 적중하였고 아오키지는 타격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나스루는 땅에 처박힌 아오키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쿠잔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면 죽이진 않으마 쓸데없는 저항은 명을 재촉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나스로는 아오키지를 죽이는 것보다는 빠르게 지하무덤으로 향하여 티치를 저지하며 도신 류마의 부활을 막아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오키즈는 나스로의 공격을 허용하며 땅에 처박혔지만 재빠르게 부상을 회복한 뒤 다시 한번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나스로를 얼려버렸고 이후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하무덤의 입구를 포함하여 주변을 모조리 얼려버리며 나스로가 지하무덤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계속하여 방해합니다. 나스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녹여버린 뒤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오키지 그래 죽음을 자초한다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겠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지하무덤으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스로는 자신의 검 초대기철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바코체의 형태로 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달려갔고 아오키지는 이를 바라보며
디치, 이곳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주마. 이것이 나의 선택, 후회는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이며 나스로를 최대한 막아서려 합니다. 아오키즈는 나스로가 자신에게 도달하기 직전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흑화시켰고, 강력한 무장색 패기가 결집하며 번개와 같은 이펙트가 취직입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곧바로 자신의 스승 거프의 기술을 계승한 기술인 아이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나스로를 공격하였고, 나스로는 아오키즈가 채술에 능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거프와 유사한 수준으로 패기를 방출할 것이란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아오키즈의 공격을 정면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나스로의 복부가 그대로 터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로는 곧바로 오로성의 권능을 사용하여 부상을 회복하였고, 이는 아오키즈의 패기의 총량이 결국 나스로의 불사를 뚫어낼 정도는 아님을 의미합니다. 아오키즈는 나스로가 무리 없이 자신의 회심의 일격을 파괴하는 것을 보며 조금은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과연 오로성 경이로운 회복력이구만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즈가 망설이는 순간 나스로가 아오키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나스로는 원혼 참사를 사용하여 아오키즈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즈는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화하며 멀리 이동한 뒤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나스로의 공격을 방어하려 하였고, 나스로의 원혼 참살과 아오키즈의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스로의 원혼 참살이 아오키즈의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뚫어냈고, 아오키즈의 복부에서 피가 터지며 아오키즈는 상처를 입으며 벽에 처박힙니다. 나스로는 아오키즈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후잔, 너의 어리석음이 이 녀석의 명을 재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오키즈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마스는 한창 레드라인에서 세계정부와 밀짚모자일당 플러스 연합군의 대결이 진행되던 당시 환상의 방과 꽃의 방을 수색하여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라는 이무의 명령을 받고 무너져가던 마리조아를 수색하던 와중 퀘이사에게 아나스타시스를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세턴마저 숙청당한 것을 보며 마음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퀘이사와 다시 조우하게 되었고, 마스는 퀘이사를 보며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반드시 퀘이사를 잡아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퀘이사와 함께 공백의 100년을 살아오며 그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전력에 돌입하여 전투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로성은 자신의 생명력과 수명을 바쳐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하는 최종 페이지가 존재했고,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면 생명력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단기간에 패기와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게 되며 약 3일간 전투불능에 빠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기에 오로성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며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마스는 퀘이사를 바라보며 맨마이어 왕국의 왕 퀘이사, 감히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어둠에 가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고, 마스는 이츠마데의 날개가 달린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마스가 최종 페이지에 돌입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오며 마치 신이 강림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며 구름이 몰려오며 하늘을 뒤덮었으며 지각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환한 빛이 마스의 몸에 휘감기며 성스러운 자태를 뿜어냈고, 퀘이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신 흉내라도 내는 건가 라고 말했고, 마스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문인 뿐, 난 그저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이 녀석을 처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마커스 왕국의 왕 마스, 공백의 100년 당시 조이보이 연합과 이무 연합의 대결에 참전하여 준수한 활약을 하며 이무의 신임을 받아 오로성에 등극했었지. 참 오래된 일이야.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은 몇 없기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벗이 없어 심심했는데 말이지. 마스, 나와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이 녀석이라면 잘 알테지. 워큐리, 나스로, 버밀리온도 아닌 이 녀석이 날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사람은 태생부터 그릇이 정해진 채 태어나거든. 이무의 힘을 받아 강해졌다고 한들 마스라는 그릇은 이무의 힘을 온전히 담지 못하네 라고 말하며, 냉정하게 말하자면 상위 오로성으로 분류되는 워큐리 나스로와 그에 준하는 강자로 평가받는 피거랜드 버밀리온이 아니라면 자신이 패배할 가능성은 적다고 단언합니다.
마스는 퀘이사의 도발에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공백의 100년 시절 당시의 질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퀘이사, 네 녀석은 이모님의 절대적인 힘을 알지 못하기에 틀린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마스와 퀘이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